북한의 김정은은 자강도에서 곧바로 평양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으로, 그리고 진해로 이 두 사람이 동분서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제안했음에도 보란듯이 도발이라는 카드를 내놓은 북한입니다. 때문에 미군과 중국 간 강대강의 싸움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나라방 얘기는 저 영상으로 좀 가늠을 해보도록 하고 다시 한반도 문 대통령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볼게요.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 밤에 11시 40분에 자강도에서 미사일도 발사됐고 평양 얘기도 잠시 해볼 테지만 허 교수님. 네. 문 대통령이 6박 7일 휴가를 떠나긴 했는데 머릿속이 지금만큼 복잡할 땐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되면 언제나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모든 현안이 있고 국제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이제 북핵이나 북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거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더 좌절감을 느끼고 대통령은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통령이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하셨죠. 그 G20 회의를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힘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북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나 핵 도발을 했을 때 우리 대통령이나 이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어떤 그런 좌절감 같은 걸 느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항상 순서로 나오는 것이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일본 총리와의 통화, 이런 게 항상 우리 국민 앞에 그림을 보여주죠. 예.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약간의 차별성이 있다면은 NSC 소집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대응 미사일을 2번 지금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우리도 보여준다, 이런 정도는 지금 그 수단을 갖고 있지만 근본적인 우리 스스로 우리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다. 더군다나 이 대화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계속 무산되고 있기 때문에 베를린 선언 자체를 거의 다 이렇게 무산된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일부의 비판까지 있고 이래서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힘든 휴가다. 휴가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준비한 거 한번 더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문 대통령은 평창을 찍고 지금 진해 해군기지, 해군 별장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가보죠. 평양. 김정은 부부가 나타났는데 먼저 북한이 탄도미사일급 발사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자축 목소리를 낸 게 있습니다. 그거부터 들어보시죠.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에서 또다시 성공.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발사 당일 밤에는 로켓 시험 발사장에 직접 나오시어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미 본토 전역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이 뚜렷이 입증됐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예, 실제로 미사일 발사를 축하하는 축하연까지 열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김정은 이설주 부부가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동분서주한 사람은 김정은이었어요. 자, 자강도에서 실제로 이번에 미사일 발사를 독려를 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 그 다음날 바로 평양에 나타나서 그 다음에 자축연을 참석을 했다는 건데. 저게 이제 오늘자 노동신문이죠. 그렇습니다.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사실은 평안북도 구성이에요. 평안북도 구성에 7월 27일 전후해서 그 전에 한 일주일 단위로 그 김정은의 차량이 이동식 발사대와 함께 발견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나 혹은 미국에서는
평안부터 구성해서 미사일이 발사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차량만 보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작전이었죠. 차량만 계속 보내고 자기는 자강도에서 미사일 기지를 독려를 하고 이번에 자축련을 했는데, 자축련에서 하나 좀 재밌는 게 하나 보입니다. 뭐냐면 김정은의 옆자리에 누가 앉았게요? 리설주가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앉았냐면 장창하 그 국방과학원장이 앉았어요. 그러니까 미사일 개발 주 사람들 다. 그 사람, 그 담당자의 이 사람이 중장이었는데 이번에 나타났는데 상장 계급을 달고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그만큼 거의 영웅 대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미사일 개발 성공에 대한 그런 국방과학원장의 위상이 엄청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예. 저게 지금 저 연회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갈 거고 1차 때도 연회를 했고 2차 때도 연회를 했거든요. 이현주 형이. 네. 뭐 연회뿐 아니라 저 미사일 발사 1, 2차 합치면 뭐 400억 정도 북한이 허공에 날렸다 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북한이 그 미사일 발사한 것만 7차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한 번 할 때 이런 드는 비용이 한 400억 정도 든다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것도 핵실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모든 국가 자원을 사실은 지금 핵과 미사일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국가 자원을 무슨 사실 뭐 지금 여러 가지 석탄이나 이런 것도 수출이 많이 묶여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저 달러라든 이런 것들이 사실 들어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모든 전력을 다 이 미사일 개발에 쏟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김정은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어떤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실험 자체가 이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국민들 이 옥수수 뭐 한 번 실험할 때마다 14,000톤이 날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평양 이외의 지역은요 정말 비참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실제로 이렇게 그 식량까지 이렇게 소비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김정은으로서는 엄청난 도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현중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더 보태면 그 400억 원이라는 돈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옥수수 18,000톤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인데요. 옥수수 18,000톤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북한이 1인당 배급을 하는데 옥수수를 200g씩 배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18,000톤이라는 건 나눠보니까 자그마치 9천만 명한테 배급할 옥수수의 양이에요. 그 9천만 명한테 배급할 옥수수의 양을 한 번 저렇게 두 번 참 1, 2차로 걸쳐서 날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400억 9천만 명이면 뭐 북한 주민 한 3천만 명 가까이 된다고 환산했을 때 3번 정도 할 수 있는 양을 1, 2차 미사일 ICBM으로 다 날려버렸는데요. 저 준비한 거 키워드 한번 보시면 왜냐하면 이 부분입니다. 글쎄요, 말씀하셨던 자강도에서 평양으로 뭐 김정은도 동분서주했지만 문 대통령도 이해 못지는 않았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진해로 휴가를 간 셈인데 저희가 원래 대통령의 휴가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안 알려주죠. 안 알려주는데 두 가지 좀 포석 같아요. 휴가는 가야 된다는 원칙을 이제 실현한 거고 6박 7일 하는데 진해는 해군 휴양시설입니다. 군시설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 어떤 뭐 조치를 내려야 될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화상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진해를 공개한 게 아닌가. 언제든지 화상을 통해서 군 지휘부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양산의 집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오히려 진해가 좋고 진해에 갔다라는 것 자체를 휴가는 가되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준비한 거 보시면 어제 이제 문 대통령이 평창을 찾았는데 올림픽 시설 둘러보고 주민들과 뭐 좋은 시간, 평창 주민들, 관광객들과 좋은 시간도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기업인과의 호프회동 때 문 대통령이 이 평창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신 회장님은 스키협회 회장을 하고 있죠.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 스키 대표단 뭐 전망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일단 메달은 색깔은 관계없이 4개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크로스컨트리 같은 것도 우리한테는 까마득한 종목 같았는데 이제는 아시아권에서는 우리가 메달을 금메달 따기도 하고 상당히 강자가 됐습니다. 예, 뭐 사실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으니까 대통령이 휴가 가는 게 좀 불안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청와대에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 휴가지가 뭐 군 휴양 시설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땡땡 사령부입니다. 이 군사령부거든요. 군사령부 핵심 사령부이기 때문에 해군의 최고 핵심 사령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모든 시설이 다 돼 있죠. 그래서 뭐 언제든지 즉시적으로 지휘하고
또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시설이 뭐 만들어진 게 사실은 일본 제국주의가 해군기지 건설할 때 만들어졌던 그 기지 사령부이기 때문에 대단히 오래된데. 오래됩니다. 뭐 그 벚나무도 뭐 100년이 넘은 아름드리 나무들이고 벚꽃 축제 때 진해에서 잠시 며칠 개방합니다만은 그거는 앞에 이제 큰 메인 도로만 개방하고 그 뒤에 있는 이 이제 시설들은 개방이 전혀 안 되고 통제가 되죠. 아주 뭐 산책하기에도 좋고 정말 이 조용하고 진해의 맨 서쪽 끝에 이 기지가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 기지 또 절벽 끄트머리에는 보면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별장으로 있었던 그 공간도 있고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도 즐겼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어철이 돌아왔는데요. 그중 어민들이 그게 이제 어료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 거기 전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법 어료로 벌금을 많이 내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주 뭐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고 산책하기 아주 좋은 그런 공간입니다. 원래 가을 전어가 거기서 많이 잡히는군요. 아니 왜냐하면 이 원장님 저 해군 기지 별장 그 진해에 있는 그곳이 노 전 대통령도 과거에 많이 찾았었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대통령이 지금 휴가를 갈 수 있는 데가 예는 청남대가 있었지만 청남대는 이미 시민시로 개방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갔던 저도가 있습니다. 청해대라고 하죠.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그 입장을 밝혔지만 이제 그 섬 이제 국민 다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거기는 안 가신 것 같고 특히 이제 지금 진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군 시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휴가를 가기에는 상당히 좋은 장소입니다. 특히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안보 상황이 뭐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는 이 지휘와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캠프 데이비드라는 데가 있지만 그 같은 경우는 미국 대통령들은 다 뭐 핵배낭, 핵가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 군시설 있는데 다 가지만 우리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갈 수 있는데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양산은 집에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쩌면 이 언거 상황에 또 휴가를 안 갈 수도 없는 또 상황이고 예.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단 진해로 가서 일단 군 상황을 좀 보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가고 지금 사실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진해 해군기지에서 또 최근에 또 UDT 훈련도 지금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상당히 좀 편안하게만 쉴 수 없는 상당히 좀 긴장함이 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종호 시장님 말씀처럼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도 휴식이 필요하니 청와대에서도 뭐 아무 생각 없이 푹 쉬다 올 거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현재 지금 상황이 쉴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첫 해, 대통령 취임 첫 해에 사실 가장 중요한 연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취임식, 취임사, 그 다음에 그 해에 벌어지는 8.15 경축사입니다. 대개의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는 개괄적으로 5년 동안의 어떤 그 정권의 어떤 구상, 이 청사진을 이야기한다면 그 해의 첫 해의 8월 15일 경축사에서는 대북 관련 또는 대일 관련 외교, 통일, 안보에 관련된 어떤 그 구상을 발표를 하거든요. 첫 해 8.15 경축사에. 그런데 이미 이번에도 사실은 그 8.15 경축사에 담아낼 또는 경축사에 그냥 담아내는 게 아니죠. 담아내면 꼭 그걸 실현을 해야 되는 어떤 플랜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구상하시지 않을까 하는 내부의 어떤 그런 그 추측이 있었는데 이번엔 아예 그것이 기정사실화됐어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벌어지는 미사일 그 발사 때문에 자신이 말씀하셨던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 수습을 좀 해야 돼요. 왜? 지금 현재는 대화보다는 일단 안보에 우선을, 국방에 좀 우선을 두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가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화의 여지가 전혀 없진 않다라고는 했지만 그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시 한번 경축사에서 앞으로의 대북 관계를 어떻게 선언을 할 것인가, 선언까지는 그렇지만 어떻게 표현하고 자신의 구상을 다시 이야기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숙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휴가는 아마도 8.15 경축사, 그다음 경축사만이 아니라 그 대북 관련한 어떤 새로운 구상을 담아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국 구성을 위해서 일단 연차 휴가를 의무적으로 썼다 이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휴가에 대해서 오늘 바른정당이 지금 과연 휴가 갈 때인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특히 뭐 방금 전에 나온 얘기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도 휴가 뒤로 잡을 예정이다.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뭐, 적극적으로 뭐 전화 통화하고 이런 걸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미루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그런 판단을 한 데는 충분한 대응 태세에 대한 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뭐 결정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요. 진해에 계시지만 뭐 그냥 쉬고 계신 건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군 수뇌부들과 안보 담당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이후에 어떻게 그 우리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 야당에서 일부 야당은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염려할 건 없다. 대통령의 휴가가 정말 노는 휴가냐? 그럴 수가 없는 휴가다. 일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공간만 잠시 바뀌는 것이다.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말씀처럼 역대 대통령의 휴가를 또 살펴봤더니 제대로 쉬신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관제에 있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 때문에 관제에 있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때문에 휴가를 못했고요. 직한 이슈들이 꽤 그렇죠. 있었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중부지방에 최대 폭우가 오는 바람에 2011년도 휴가를 반납하고 취소를 했었는데 대통령이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 대부분 가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상황상 갔을 때 또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휴가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뭐 이번에는 북한 도발인데 뭐 휴가 중에는 뭐 더 급변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야 되겠죠. 오른쪽에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보시죠. 자강도, 평양, 뭐 평창, 진해까지 다 짚어봤는데 여기 의미 있는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성주인데요. 이 문 대통령이 북한의 긴급 도발 이후에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하겠다 이 발언으로 성주 시민들이 지금 많이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예. 현장 가볼까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드 배치 철거하라! 사드 강행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비상식적으로 정치를 하고 그런데 현재 이 정부도 전 정부와 똑같이 같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 역사에. 사드가 필요 없다는 것을 계속 외쳐왔고 단 며칠 만에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 참 미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사드가 물러날 때까지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성주 시민들이 좀 많이 격양되어 있는데 이원적인데 네. 이게 성주 시민들이 뭐 사드 반대 시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이미 북한의 도발을 감지하고도 사드 영향평가에 일반 영향평가로 돌아섰다. 이 부분이 많이 포인트로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북한의 움직임 자체를 이제 포착하면서도 사실 일반 영향평가를 이제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그 밤에 이제 북한이 ICBM을 쏘므로 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NSC를 소집을 해서 이 사드에 대한 임시 배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당시 지금 조금 전에 나온 뉴스지만 당시 회의에서 홍영무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이 사드를 전면적으로 배치해야 된다. 이런 건의를 했다라고 지금 송 장관이 조금 전에 이제 밝혔거든요. 예. 그걸 보면 일단 국방부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사드 배치가 시급하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지금 ICBM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거의 완전체 수준을 이제 발달을 했고 특히 이제 고각 발사를 할 경우에 우리한테도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또 이럴 경우는 우리가 뭔가 이걸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해야 된다는 것들. 지금의 안보 상황이라는 게 지금 뭐 현재 발사들을 지금 하니 안 하니 이런 논쟁을 할 상황은 아니다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아마 NSC에서의 공유가 되면서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내려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저는 당연한 조치라고 보지만 그러나 이 상황 자체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안보팀 중에서 국면 전체를 바라보는 조율자가 현재 없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또 안보실은 안보실대로 각자의 어떤 것만 봤지 실제로 전체를 지금 아우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렇게 조금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가. 그런 좀 우려를 좀 해봅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이제 청와대의 이런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자기 모순적 태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청와대는 이틀 전에 보고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사실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발사 직후 즉각 배치로 뒤집을 것을 환경영향평가 후에 배치하겠다고 발사 하루 전에 발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문정부는 한국과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대와 대화를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애초에 허상임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를린 선언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 바랍니다.
예, 뭐 이렇게 정치권뿐만 아니라 네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내부에서도 굉장히 부글부글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반대했던 측이 사실은 중도 보수층인데 어떤 점에서 반대를 했냐면 안보가 불안하다라는 점이거든요. 사드에 대해서도 너무 모호하다. 예. 그런데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뭐 바른정당 이현 대표도 얘기했지만 환영은 하되 그래 올바른 판단이었다라고 하되 그렇지만 너무 쉽게 이렇게 조변석게 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 정부가 좀 일관성 있게 무엇인가를 보여야 된다. 사드 배치 옳은 일이지만 하고 비판하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측에서는 역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똑같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일반 환경평가를 한다면 사실은 뭐 이미 짐작하고 있지 그러니까 미사일 ICBM에 대해서 27일 날 발사할 것이라고 미리 알았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면 그러면 이건 예정된 건데 변수가 아닌데 갑작스럽게 또 이걸 15시간 만에 바뀐 것은 그것은 일관성이 없다. 똑같은 이유지만 결과는 다르지만 똑같은 이유로 양측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이 갖는 사실은 또 이게 숙명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옳은 판단이었다고 보고요. 예.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지금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가 2시부터 이 ICBM급 북한의 긴급 도발에 관련해서 현안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현재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제 사드를 국가안전보장회 NSC에서 임시 배치를 결정했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면 배치 이전 단계로 배치를 한다는 것 자체는 보면 일단 전면 배치라는 것은 사드 6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 이게 모든 기지의 준비 시설이나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와중에서는 전력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석유나 기름을 이용해서 이제 그 동력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송영무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면 배치 이전 단계로 거의 이제 가동 수준에서 이제 지금 현재 임시 배치를 한다는 것이고 현재 4기는 현재 외관에 있는 미군 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2기만 현재 지금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송영무 장관은 그 임시 배치는 일단 지난 밤, 금요일 밤 NSC에서 일단 그때 결정이 됐고 예. 자신이 그걸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자체는 이제 앞으로 한미 간의 교섭을 통해서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외관에 있는 4기를 현재 성주기지로 와서 아마 실전 배치를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결론이 났다라고 이제 오늘 국방위에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 관련 휴가 그리고 방금 전에 들은 속보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